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극적인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서서히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은 레닌은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약소 민족들에게 민족 자치권과 토지 제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해주의 한인들은 그의 약속을 믿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소비에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연해주 한인들의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이 토지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비극적이게도 이러한 약속을 했던 레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약속들은 이러한 희망들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의 가장 이제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닌 사후에 스탈린 치하에서 연해주 한인들은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레닌이 약소 민족들에게 보장한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스탈린의 약소 민족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변했는가? 연해주 한인들은 스탈린 치하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닌 시대의 러시아의 정치 상황, 그리고 레닌 사후에 스탈린의 등장,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연해주 한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닌 집권과 정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20세기 초 러시아의 역사는 상당히 격동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러시아에서 농노라고 하는 이 계급들, 다시 말하면 귀족, 평민, 농노, 이러한 농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러시아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노에 속하는 많은 이 농민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사실은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농노는 말 그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러한 농노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 법적인 소유, 완전히 귀족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또 어떤 자유로운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노들이 이 러시아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905년 1월 달에 수십만의 러시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정치적 자유와 국민 대표제, 그리고 8시간 노동과 단결권을 요구하면서 겨울 궁전으로 행진하였으나 무자비한 정부군의 발포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시에서 시작된 이 노동자들의 이 정부에 대한 이 저항, 이것이 사실은 그 유명한 피해 일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을 듣게 된 우리 한인촌, 우리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결국 이제 이것이 연해주 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격동기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명한 소비에트 혁명의 출발입니다. 그렇지만 이 피해 일요일은 무자비하게 진압이 되었고, 그래서 약간의 이러한 그 노동자와 이 농민,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러시아 황제에 대한, 러시아 귀족에 대한 그런 저항은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1914년 7월 28일 이 발칸반도에서 세계 제1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힘든 이 농노의 생활, 힘든 노동자의 생활에서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8월 1일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농노라고 하는 이 계급이 러시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귀족, 이 황제, 이 왕족들을 갖다가 사실은 먹여 살리는 계급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전쟁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대다수 노동자와 농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쟁에 참전한 것입니다. 식량 부족, 전쟁의 장기화, 러시아 정부는 또다시 노동자들의 파업과 군인의 반란 등으로 혁명의 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따른 커다란 어떤 경제적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결국 노동자, 농민들이 다시 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결국 황제에서 내려오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서서히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황제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범의 대사면이라든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신분제 폐지 등 정말 어떤 개혁이 상당히 많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 귀족 계급이 대부분인 임시정부, 이것이 바로 한계입니다. 정말 개혁을 농노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한테 돌아온 것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보수적인 귀족 계급들이 임시정부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이러한 그 노동자와 농민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러한 개혁을 하는 척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임시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노동자와 농민들을 더욱더 불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소비에트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레닌이 러시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레닌은 본격적으로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 소비에트 권력의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당연히 레닌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레닌을 잡기 위한, 레닌을 갖다가 저지시키기 위한 이러한 그 맨셰비키, 이 맨셰비키는 임시정부 귀족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닌의 소비에트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또 연립정부가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20세기 초에 이 러시아의 사회는 아주 정말 두 세력 간의 치열한 어떤 정치적 어떤 경쟁으로 아주 암흑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했을까요? 한인들은 대부분 다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레닌의 소비에트 혁명 세력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부에 우리 연해주 한인 사회 내부에 지주 계급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이지만 이러한 지주 계급들은 당연히 또 임시정부, 연립정부를 또 지지하게 되고 그렇지만 다수의 우리 연해주 한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레닌을 지지하고 또 레닌의 이 혁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그 레닌을 지지하는 이제 그러한
이유가 된 것은 바로 민족 자치라든지 어떤 토지 제공이라는 그런 레닌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 17일 전쟁 과정에서 페트로그라드로 개칭되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레닌이 지휘하는 볼셰비키들은 노동자와 농민들 앞세워서 무장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17년 10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노동자 농민 중심의 소비에트 혁명이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며칠간의 임시정부와 볼셰비키 간의 전투가 발생하였으나 마침내 혁명군의 승리로 소비에트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비에트 체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전을. 쉽게 이러한 레닌이 만든 소비에트 정부가 러시아 전체를 제대로 장악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7년 한인들은 러시아 극동 인구의 30%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에트 정부 입장에서 연해주의 소비에트 세력 형성에 이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의 소비에트 혁명을 확산시킨 것은 또 우리 연해주 한인들의 지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는 붉은 군대는 소비에트 혁명군입니다. 이 붉은 군대에 가입해서 선전선동 활동을 직접 하였고, 레닌이 선포한 어떤 토지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정말 새로운 정말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연해주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혁명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918년 4월 최초 개최된 제4차 극동지역연합회의에서 모든 외국인들에게 토지가 제공된다는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실제로 레닌은 이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레닌의 소비에트 정부가 러시아 전역을 장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전입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혁명 세력과 소비에트 혁명으로 인해서 정권에서 물러났던 이 귀족, 황제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반대로 소비에트 정부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전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또 역사적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레닌은 먼저 1차 대전에서 이제 빠져나왔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소비에트 정부에 저항하는 이 백군파, 이 백군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거 귀족, 이 황제 이러한 부르주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혁명 세력이 이 러시아를 장악하는 것을 반대했던 이 외국의 정부들도 백군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연합군 등이 러시아 영토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소비에트 혁명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연해주 우리 한인들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극동의 혼란, 이러한 내전의 혼란을 틈타서 일본이 연해주 한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연해주 한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치열한 내전을 치르기 위해 소비에트 정권은 전시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곡물 독재와 공업의 국유화를 선언했고 또한 러시아 혁명을 식민지 종속국에 전파하려는 민족 식민지 문제 태제가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1921년에 내전이 끝나고 종식되고 소비에트 정부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연해주 한인들이 바라던 세상이 왔습니다.